현재 한국에서 각종 민폐짓을 벌이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조니 소말리는 한국에서 중형을 살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에서의 형 집행에 오히려 미국인들이 나서 소말리를 반드시 미국으로 송환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인들이 왜 한국의 일에 한국인들보다 더욱 맹렬한 분노를 표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엘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경찰로 근무 중이며 최근에 미국에서 정말 이전에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회 현상이 관측되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현상은 다름 아닌 한국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미국인들은 좀처럼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법이 없고 이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요즘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민폐짓을 일삼는 조니 소말리라는 유튜버가 미국에 귀국하기만 한다면 그 즉시 살아서는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보복을 하겠다며 난리도 아닌 상황입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면 신경조차 안 쓰는 미국인들이 도대체 어째서 이런 남의 나라에서 벌어진 일에 분노하며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단 말인지 저는 이러한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소말리에 대한 관심이 약간은 사그라든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미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더 난리인 상황이거든요. 저는 한국인들이 소말리에 대한 관심을 덜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 소말리는 한국에서 괜히 까불다가 구타를 당해서 얼굴이 완전히 짓뭉개져 버렸으며 심지어 약물이나 경범죄,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며 인생이 고꾸라질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소말리는 한국에 완전히 항복하고 사과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고 한국인들은 이에 속아 소말리에 대한 분노를 어느 정도 내려놓은 상태죠. 하지만 저는 이건 전부 소말리의 쇼일 뿐이고 소말리는 한국에 대한 어떠한 미안한 감정도 느끼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에서도 범죄심리 분석관으로 활약하고 있고 소말리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보면 그의 행동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가 다른 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민폐를 부렸던 이유 자체가 두 국가는 치안이 매우 좋고 사람들의 성품도 온건하고 교양이 높은 걸로 유명하기에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험한 꼴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소말리의 그간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소시오패스적인 행동을 보였기에 이번에도 소말리는 사과를 하는 척하며 동정 여론을 형성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감형을 받거나 미국으로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려는 것이 분명했죠. 그러나 소말리는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현재 미국 내의 분위기를 완전히 모르고 있는 눈치고 만약 그가 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예 생존 자체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소말리는 한국에서의 여러 혐의들이 인정되어 감옥에 수감되는 것이 오히려 조금이라도 삶을 연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소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기만을 가장 학수고대하고 있는 존재는 바로 미국 내의 한인 갱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같은 잘 사는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미국에서 갱단 활동이나 하는 거냐고 반문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한인 갱단은 미국 내에서도 꽤나 역사가 깊고 또 탄생 배경 또한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갱단들은 자신들 개인의 금전적 이익과 약물 등의 이유로 조직되었지만 적어도 한인 갱단의 경우에는 이러한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자신들은 미국 내의 비주류 인종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으니 침입자로부터 자신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조직되었거든요. 물론 지금의 한인 갱단은 처음의 설립 취지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들은 돈만 되면 뭐든지 다 하는 다른 라틴계나 중국계 갱단보다는 애국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전투력은 이미 미국에서도 정평이 난 상태기에 일부 도박사들은 만약 소말리가 미국으로 추방당하게 될 경우 며칠이나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돈까지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LA 한인타운의 한국인들은 미국 경찰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믿기지 않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었기에 한인 갱단들이 소말리를 어떻게 찾을 것이며 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 많은 이목이 끌리고 있습니다. 1992년 LA에서 일어난 폭동에 한인타운 역시도 폭동에 휘말리게 되었고 생각보다 규모가 큰 폭동에 경찰들은 백인 거주 지역만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이었던 코리아타운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고 모든 인력을 백인 지역에만 집중시켰는데요. 그런데 모든 외신들이
코리아타운은 흑인들의 압도적인 숫자에 의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릴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을 방어해내는 데 성공했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경찰들조차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펼치는 흑인 폭도들을 도저히 막지 못하고 방어선이 뚫리는 경우도 허다했는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그러한 진압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폭도들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경찰과 군대까지 나서 LA 코리아타운 한국인들의 행동을 분석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남성들은 전부 군대를 전역한 베테랑들이었고 심지어 한국인들은 IQ도 굉장히 높았기에 이러한 완벽한 군사 작전에 있어서 상당히 능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해서 위기가 닥치면 늘 끈끈하게 힘을 합쳐 어떠한 불리한 상황이라도 반드시 극복해냈는데요. LA 폭동 상황의 한국인들의 경우에도 경찰의 부재를 빠르게 인식하고 기업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같이 스스로 자원하여 책임을 다했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은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모두가 모여 자신들의 가족과 친구,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요. 이에 더해 한인타운의 한국인들 중에는 장교 출신이나 저격병 출신 등 징병제 국가 출신답게 다양한 보직의 엘리트 예비군들이 즐비해 있었기에 이들은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한국인들은 군대에서 배웠던 대로 옥상과 높은 지대를 관찰 및 방어 지점으로 정한 뒤 침입자에 대한 전술적 우위를 점했다고 했는데요. 또한 코리아타운을 구역 단위로 쪼갠 뒤 특정 구역을 순찰할 그룹을 할당하여 전방위적이고 전술적인 감시태세를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옥상 방어의 경우 저격병 출신의 무장한 예비역 상점 주인이 맡고 실제로 폭도들을 향해 위협 사격까지 가하는 등 만약 거리를 더 좁혀 들어온다면 다음 탄알은 내 이마에 박힐 것이다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에 흑인들은 도저히 코리아타운만은 습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략과 방어 체계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고지 위치와 조직적인 구역 설정은 군사 시나리오에서나 볼 수 있는 방어 전술이고 이는 군사적 전술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군대에서 전역한 지 십수년이 지났더라도 높은 IQ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방어를 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가장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기 및 도구의 천재적인 활용성이었죠. 일단 미국은 총기를 소지하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국가로 당연히 대부분의 한국 상점 주인들도 자기 방어를 위해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과 다른 국가의 사람들의 다른 점이라면 한국인들은 자신들에게 남는 여분의 총기를 아직 소유하고 있지 않은 유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학생들마저 자신들의 이웃을 위해 목숨 걸고 나선다는 것도 매우 놀라웠지만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총기를 남에게 나눠주는 모습은 분명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끈끈한 모습은 남에게 조금의 호의라도 베풀려고 하지 않는 개인주의에 찌든 미국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기도 했죠. 아무튼 한국인들은 소화기와 같은 도구를 연막탄으로 활용한다든지 차량과 가구를 이용해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침입자의 속도를 늦추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번다든지 하며 무궁무진한 무기 응용성을 보여주었는데요. 혼란스러운 환경에 적응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하는 한국인들의 능력은 분명 이들이 타고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줬고 코리아타운 내의 한국인들의 숫자를 고려해본다면 이들은 사실상 전문적인 진압 훈련을 받은 미국 경찰들보다도 우수한 성과를 거둔 셈이었기에 미국 경찰은 한국인들의 폭도 진압 모습을 훈련 과정 개정에 참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차이나타운 등의 몇몇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서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놀라운 저력을 참조하여 자경대 결성에 대한 매뉴얼까지 제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누구도 한국인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의 상점 주인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식량과 물을 전부 내놓았고 또 공구점을 운영하는 한국인은 무기로 사용할 만한 여러 도구들을 무료로 공급하며 방어에 만전을 가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이웃들을 지키기 위해 밤까지 세워가며 경계 근무를 섰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정도로 남에 대한 희생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이렇듯 한국인들은 타고난 전투 능력과 뛰어난 IQ, 위기 상황마다 끈끈하게 뭉치는 집단주의와 이웃과 가족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희생정신을 통해 미국 경찰조차 못 해낸 기적을 보여줄 수 있었기에
저는 이건 오직 한국인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 민병대가 조직되며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는 미국 정부에 대응하여 잠재적인 적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한국인 갱단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주는 민족들이 만든 갱단이라니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소말리를 잡아서 한국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는 게 지금 상황이므로 만약 소말리가 미국에 들어온다면 그는 일주일도 안 돼서 곧바로 위치를 추적당한 뒤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어버릴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소말리를 노리는 사람들은 한국 갱단들만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인들 또한 소말리가 미국에 돌아오는 즉시 이마에 바람구멍을 내주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남이 나라 일에 어째서 오히려 미국인들이 더욱 분노를 하는 거냐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생각보다 간단한 이유입니다. 바로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호감과 소말리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미국의 정신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일단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상황인데요. 그건 바로 한국 문화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 탓도 있지만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이 없었다면 미국은 대중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꽤나 큰 타격을 입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세계 최강의 기술 강국으로 미국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반도체와 배터리를 공급해 주었기에 미국은 기술 패권도 지키고 중국을 더욱 효과적으로 압박하며 중국과의 패권 다툼을 최대한 빨리 승리로 끝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은 경제 규모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기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혼란한 국제 정세를 함께 이끌어 나갈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한국의 중요성 덕분에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또한 지속적으로 한국을 언급했고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한국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렇듯 미국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한국을 언급하며 힘을 실어준 탓에 요즘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하면 미국의 형제국가라는 인식이 강하고 이런 형제를 건든 조니 소말리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만약 소말리 하나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건 미국 입장에서도 엄청난 타격으로 작용하므로 더더욱 소말리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미국인들이 한국의 편을 들며 한국인들보다 더욱 화를 내는 이유는 바로 소말리는 건들면 안 되는 것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소말리가 평화의 소녀상까지 희롱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렸기 때문인데요. 사실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의미는 한국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위안부들은 일본에 의해 성적으로 학대당했고 이는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한 한국의 슬픈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미국 역시도 이러한 평화의 소녀상처럼 학대받고 차별받은 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이러한 약자를 끝까지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처럼 미국인들도 이러한 숭고한 행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추모의 기념물과 상징을 역사, 투쟁, 집단 기억의 표현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상징을 훼손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상징이 나타내는 가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데요. 실제로 미국에는 9.11 기념관이나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 희생자들을 기리는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 등이 존재하고 미국인들은 이렇듯 숭고한 장소를 끝까지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죠. 그리고 누군가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를 훼손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소말리는 한국의 평화의 소녀상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고통받거나 희생당한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더 넓은 생각을 조롱해버렸습니다. 한국 전쟁과 같은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한국과 동맹을 맺고 싸웠던 미국인들은 이를 양국이 공유한 역사와 희생에 대한 모욕으로 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건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 자신을 미국인으로 사칭하면서까지 미국의 국격을 더럽힌 소말리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현재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소말리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보복을 가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며 정말로 소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처단해버리겠다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소말리가 자신의 위치를 들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주변을 가리면서 방송을 송출했음에도 소말리가 걷는 길거리의 현수막이나 들려오는 버스킹 노랫소리만 듣고도 정확한 소말리의 위치를 포착한 뒤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며 빠르게 소말리를 붙잡았으며 심지어 소말리가 방송 중에 단 1초간만 노출시켰던 피자 박스의 로고만 보고도 소말리가 머무는 숙소의 위치를 파악한 뒤 소말리가 밖으로 나옴과 동시에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천재적인 전략과 용감한 행동력은 전 세계로까지 퍼지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고 이제는 미국인들도 한국인들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게 된 것이죠. 일단 미국인들은 현재 소말리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해 한국인들처럼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며 소말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현재의 소말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소말리의 한국에서의 행동이 미국 법에 저촉되는지까지도 자체적으로 검토하며 그야말로 소말리에게 지옥을 선사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정보 공유에는 미국 내 한국인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어 소말리는 겁도 없이 한국을 건든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생긴 상황인 것이죠. 몇몇 분들은 저보고 그래도 경찰이면 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명색이 경찰인데 이대로 소말리가 미국 땅을 밟자마자 보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거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 경찰이 소말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한국은 경찰 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라 어디서든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지만 미국은 경찰에 아무리 신고를 한다고 해도 사건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출동을 거부하는 국가거든요. 또한 경찰서 숫자의 한계 때문에 출동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리죠. 오죽 공권력이 부족했으면 미국은 $1,000 이하 절도 범죄는 벌금도 없이 전부 봐주고 있겠어요? 또한 미국에서는 함부로 남의 집에 침입한 사람을 쏴 죽이는 게 정당방위일 정도로 국가 차원에서 공권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맡긴 국가입니다. 소말리도 이러한 미국 공권력의 한계를 아주 잘 알고 있기에 미국을 놔두고 한국이라는 매우 안전한 선진국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한국 공권력은 언제 어떤 상황이라도 10분 만에 달려와 상황을 처리해준다는 것을 알고 한국의 공권력을 이용했는데요. 소말리가 얼마나 이러한 정보를 치밀하게 조사했으면 그는 한국 공권력의 신변 보호까지 요청하며 한국 경찰들을 마치 자신의 개인 경호원처럼 사용했겠어요? 결국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이 소말리를 노리는 상황에서 미국 경찰이 그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고 소말리에겐 교도소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 한국은 그저 손해만 본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되며 전 세계로부터 찬사받고 있거든요. 소말리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활개를 쳤지만 일본인들은 소말리가 민폐를 끼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못해서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바보 같고 겁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 네티즌들은 자국의 여성들과 역사들이 완전히 희롱당하고 있음에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이악 물고 못 본 척하며 도망만 다니는 일본 남자의 나약함에 조롱의 반응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천재적인 전략과 대담한 행동력, 그리고 소말리와 그의 동료들까지 전부 제압해버리는 전투력 등 상상 이상으로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전 세계인들은 일본인들에게 느낀 답답한 마음을 한국인들을 보면서 달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는 절대로 한국 남자를 건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도 했죠. 저도 지금 알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위안부 배상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소말리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인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고 현재 한국은 세계적인 지지를 받으며 위안부 재단에 기부를 하는 외국인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주의적인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의 역사를 위해 기부까지 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살면서 처음 보는 희귀한 일인데요. 그만큼 위기 상황에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굉장히 인상 깊었고 소말리는 정말로 잘못된 국가를 건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일본인들은 위안부 문제에 반성을 하는 SNS 게시글을 올리며 이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일본은 역사 왜곡 교과서로 꽤나 말이 많은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러한 왜곡된 역사 교육을 통해 위안부는 그저 돈을 받고 몸을 판 매춘부인 줄 알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일본인들이 위안부의 실체에 대해 깨달았고 반성하는 일본인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자신들은 소말리에게 한국보다도 호되게 당하고 나라 자체가 완전히 희롱당했음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는데 한국은 자신들과는 달리 소말리에게 멋지게 복수를 하는 장면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가지는 일본인들도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은 이제 정말로 한국에 완전히 밀리는 국가가 되어버렸다며 절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이렇듯 한국은 위기를 완전히 기회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는 무시무시한 나라고 저는 한국의 이러한 놀라운 모습에 혀를 내두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이 세계적인 민폐 유튜버 조니 소말리를 완전히 황금 고블린쯤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소말리가 멍청해서가 아닌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똑똑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